오늘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가 처음인 분도 영상 끝나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5가지를 통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대신 바로 써먹는 흐름만 잡아드릴게요. 이 5가지만 몸에 붙으면 거래창이 덜 무섭고 차트가 덜 시끄럽고 수익과 손실이 왜 나왔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출발선을 깔끔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거래 따라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흐름입니다.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서, 주문이 체결되는 감각, 포지션이 잡히는 느낌을 그대로 복사해드립니다. 거래는 특별한 재능보다 익숙함이 먼저입니다. 시장가, 지정가 같은 단어가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번만 손에 익히면 다음부터는 클릭이 아니라 습관으로 굴러갑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꽃이 튀었던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법을 구조로 뜯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비한 한방이 아니라 작은 승리를 여러 번 쌓는 루틴입니다. 진입, 청산, 손절과 익절의 리듬을 어떻게 돌렸는지 핵심만 뽑아서 따라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단타의 숨은 괴물,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화면에 조용히 붙어 있지만 계좌에서는 제일 크게 소리내며 빠져나갑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건 실력을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 빠른 지름길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이 가벼우면 숨이 길어지고 숨이 길어지면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 구조를 오늘 깔끔히 잡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목표로 움직이는 단타 방식입니다. 감정이 끼면 손이 흔들리는데 AI는 감정 없이 기준을 세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AI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 변동성, 중요한 가격대를 정리해두면 머릿속이 정돈됩니다. 그러면 진입이 무거워지고 청산이 선명해져서 같은 실수 반복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바로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거래를 시작해보는 방법입니다. 실제 창에서 연습하는 것만큼 빠르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내려가면 찾기 쉽게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로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원 수준의 경험도 가능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딱 숫자만으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10년 뒤 결과는 다른 세계가 됩니다.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026년에 얼마가 되었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단순하게, 결과는 확실하게 보이게요.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보다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원을 넣어뒀다면 2026년에는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 금이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금도 강하지만 속도는 코인이 아닙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묵직하지만 폭발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파괴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 비교만 봐도 눈치 있는 분이라면 코인을 투자 리스트에서 빼기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하되 제대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게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위쪽에 베팅하고 내릴 때는 숏으로 아래쪽에도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이 두 개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강력합니다. 번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같은 수익이라도 체감이 달라지고 투자처로서 매력이 커집니다. 코인 거래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막혀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당연하듯 붙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확대경입니다.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운용 금액이 5천만 원이 됩니다. 작은 씨앗으로 큰 밭에 씨를 뿌리는 느낌이죠. 자금이 30억 이상이라면 레버리지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바라볼 때 레버리지 없이 승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같은 매매라도 거래소에 따라 수수료, 지원, 입출금, 레버리지 옵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굴릴 수 있으니 사람들이 해외로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처럼 자주 들어갔다 나오는 매매에서 체력 차이가 누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유리한 규칙을 가진 운동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오늘은 매매에 집중하시고 링크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하면 단타는 시작부터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셈입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레버리지 20배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매매 한 번의 커피값이 아니라 한 달 교통비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이러면 실력으로 버티기보다 비용에 눌려지기 쉬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5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일수록 이 차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힐 때 속도가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배수는 선택지이고 선택지는 곧 전략의 폭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간단하면 그만큼 매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100달러 이벤트까지 포함한 가입 정보는 고정 댓글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아래에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곧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이고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방향만 다르고 원리는 같습니다. 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위로 힘을 주고 시장 분위기가 따라올 때 롱은 물 흐르듯 수익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합니다. 고점이 더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며 같은 패턴이 반복될수록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고 이때 롱 진입이 더 설득력 있어집니다.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입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서 롱에 힘이 실립니다.
긍정적인 뉴스도 롱의 연료가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소식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시장이 아래로 미끄러질 때는 억지로 버티기보다 숏으로 흐름을 타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면 숏이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이때는 숏 포지션이 더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곧 하락 전환 가능성이 커져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숏의 바람이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도구가 꽤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로 과열과 냉각, 추세와 변동성을 함께 확인하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를 함께 쓰면 트렌드와 변동성의 결이 보입니다. 지표는 마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잠깐 멈추게 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확인될 때 잡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근거를 쌓아서 결정하면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5가지를 그대로 습득하시면 거래소 선택부터 수수료 절감, 롱과 숏 타이밍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단타는 디테일이 돈이고 디테일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가입 방법 링크를 묶어두었으니 영상 보고 나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초보자 기준에서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고 실전 위주로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에서 길 잃지 않게 계속 옆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선명한 방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